부정부패가 심각하지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훨씬 더 투명하고 맑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아직까지 특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10년 뒤에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뒤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지금보다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비중을 이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로 꼭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분위기 보니까 아주 다른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보시고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입니다. 해답은 역사에 있다. 역사에서 해답을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계획을 얘기하고 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냐? 제도는 누가 만드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다시 돌아가는 지점이 항상 의식입니다. 자, 세상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누가 어떻게 바꾸냐?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은 누가 바꾸냐? 교육을 잘해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렇죠? 네. 교육은 누가 시키냐?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 사회를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기득권자들이 교육을 지배해왔다는 것이죠.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질서를 주도하는 사람이 교육을 시키니까 그 교육받고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움직인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아까는 제가 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육 말고 다른 거 없느냐?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의 경험이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초이다. 그렇습니다. 야, 정직해라! 그런데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딱 답을 하거든요. 현명하게도. 그렇죠? 교과서에서 가르친 것은 분명히 정직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현명한 아이는 어느새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데다 동그라미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경험이죠.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6.25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들과 생각이 한참 다릅니다. 다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없다. 우리 사회에 윤리가 무너져 있다. 가치가 무너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의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결과를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준 역사가 있습니까?
훌륭했다, 정의롭게 살았다, 모범적으로 살았다 하는 사람 중에는 현실 정치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김구 선생의 역사 또한 현실 정치에서 패배자에 불과하다. 이 역사를 가지고는 현실 정치에서 정의의 편에 서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적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중국에서 왕조가 바뀌면 우리나라도 왕조가 바뀌고, 중국에서 또 왕조가 바뀌면 우리나라에서 정변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누구에겐가 기대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변방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어릴 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보고 저놈은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할 놈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그 말은 중국은 대국이고 조선과 대국은 하나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국 망하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놈이다 이거죠. 조선 망하게 하는 만큼이나 나쁜 놈이니까 조선과 대국은 하나이고, 아니 가치에 있어서 하나이고 현실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종주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되려고 할 때 당신 미국에 가본 일 있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 가봤어. 왜 안 갔어? 바빠서 안 갔어. 실제로입니다. 제가 13대 국회의원 됐는데 난 노동위원이었습니다. 노동위원이 미국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그쪽에 우리 그 노동자들 나가 있는데 그쪽에 한번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돈이 아까울 것 같아서 안 가버렸습니다. 그럭저럭 안 갔던 것이 국회에서 공짜로 보내주는 기회에 못 가고, 내 돈 주고 가려니까 돈 아깝고 시간도 없고 그럭저럭 갔다가 못 갔습니다. 미국 안 갔다고 다 반미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또 반미주의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을 하기 하고 보니 반미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이건 좀 곤란합니다. 그죠? 여러분이야 어떻든 관계가 없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 그리 됐는데, 어떻든 왜 그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 안 다녀가도 미국 대통령 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도 왔다 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왔다 갔든 안 갔다 갔든 일본에 수상되는데 한국을 왔다 간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당연한 것처럼 바뀌어있는 우리의 의식 구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건가? 우리의 역사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라면 관계가 없겠는데,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 같은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이 예를 들어서 더 설명드릴 겨를이 없습니다만, 어떻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역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자면, 우리 생각을 바꾸자면 역사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파성적으로 과거 역사의 연장선상에 우리 역사가 그대로 있게 하지 않으려면, 그죠? 과거 역사를 그대로, 그 역사의 그 맥락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다듬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역사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올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쓰자. 쓴다는 말에는 평가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과거 지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시 만들자. 역사를 다시 쓰고 다시 만들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만으로 반드시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품위 있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나라, 품위 있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역시 문화와 환경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나라.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생활의 편익과 혜택을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나라.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죠? 더불어서 함께 누리며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후순위로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떳떳한 국민, 당당한 나라. 이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위상과 시민의 위상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경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저들은 당신은 성장은 필요 없고 분배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만, 저는 현재의 좌표와 속도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우리가 빠르게 달리고 있다면 속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고 있다면 방향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를 다 하면은 지금의 속도 정도로 성장은 계속하자. 그러나 분배 문제에 좀 더 신경 쓰고 복지적 지출을 좀 더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오니까 노무현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아무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장경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제반 개혁 조치들이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IT, BT, ET 이런 각종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을 얘기하고 디자인 산업을 얘기하는 이 모두가 잘 살자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당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특별히 강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뭉쳐서 얘기하겠습니다. 다 뭉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참 마음 헷갈리네. 정말 시간이 다 돼버렸거든요. 더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죠. 질문 받는 시간을 더 달라고 제가 꼭 그랬기 때문에 질문 시간 때문에 짧게 줄여야 합니다. 제가 역사 얘기까지 한 것으로 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독점적이고 불공정한 시장이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폐쇄된 정보의 독점과 폐쇄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가 공개된 시장,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중요한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산업정책을 말씀드렸고, 그것 말고 우리 한국이 더 뻗어나가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것이죠.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북 대화의 성공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적 질서를 내다보는 시대로 가게 된다면 대체로 동북아시아의 시장이 7억의 시장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로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한국이 과거 여러 가지 대외적인 특수를 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시장을 넓혀나가는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외적으로 또는 우리의 공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고한다면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동북아 시대,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하나의 화두로 결정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은 남북관계의 성공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단지 경제적 시장을 확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질서를 우리가 성공시켜 나간다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불신과 대결, 그로 인한 군비 경쟁의 질서를 제어해 나갈 수 있다. 불신하고 반목하고 군비 경쟁을 하는 질서가 아니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군사 정보도 교환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고 나중에 통합해 나가는 질서가 형성되면 동북아시아의 안보적 환경이 현저하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을 허용한다면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도 군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인구나 국력이 너무 막강합니다. 2020년이면 총량에 있어서 미국의 국력을 앞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도 막강합니다. 이 질서 속에서 한국이 군비 경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대단히 성공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의 선택은 이 두 국가의 군비 경쟁의 질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이것을 방어해 나가야 됩니다. 협력의 질서로 바꿔야 됩니다. 군비 경쟁의 질서라면 한국은 중국 쪽에 편을 들어야 할지 일본 쪽에 편을 들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 한국이 끊임없이 중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새롭게 등장했을 때 이제는 양쪽의 눈치를 살피다가 어느 쪽 줄을 서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채 국권을 잃어버린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선택을 위해서 눈치를 살펴야 하고
어느 쪽에 기대자는 것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서 또다시 분열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시죠? 그래서 남북 문제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경제는 저는 잘 풀려갈 거라고 봅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하지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훨씬 더 투명하고 맑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아직까지 특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10년 뒤에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뒤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지금보다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비중을 이처럼 아주 중요한 문제로 꼭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경제 얘기를 좀 하다가 중단해 버렸는데, 경제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만한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갈 거냐를 설명을 시도하다가 제가 중단해 버렸습니다. 시간 때문에 포기해 버렸는데, 과연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실마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니다. 한국은 갑니다. 네, 가야 하는데 반드시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끊임없이 자유당 독재 시절을 거쳐서 4.19 했는데 분열로 대강 실패해버리고 다시 공화당 5.16 쿠데타와 그에 이은 공화당 정권 유신 50 끔찍한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와서는 제 스스로 내 아이만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서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짜증스럽고 안 되는 것만 기억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지난날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는 우리가 앞으로 지어가야 될 역사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역사를 밝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하고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만 조선일보 식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도 생각해봤습니다. 자유당 시대를 우리는 적어도 해방과 건국의 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독립을 그럭저럭 유지해 왔습니다. 전쟁과 내전의 와중에서도 적어도 국가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지켜왔습니다. 그 뒤에는 적어도 산업화 시대라는 시대를 거쳤습니다. 오늘은 삼김이 우리나라를 다 망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평가하면 민주화의 시대입니다. 1945년 전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됐던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를 한국만큼 하는 나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1번쯤 하지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세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이 이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건국의 시대, 산업화의 시대, 민주화의 시대입니다. 앞에 두 개는 조선일보가 이미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세 번째 것도 같이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 다음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 지금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합의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새 시대를 거쳐왔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역사가 있습니다.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분열의 역사. 과거에도 그랬고 적어도 해방 이후 우리는 분열과 분단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과 적대, 대결, 반목. 이 분열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의 시대를 지나왔죠. 그 독재의 시대에 특권과 부정부패가 생겨났습니다. 독재의 시대는 마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대의 정치는 권위주의의 시대입니다. 한편 당내에 있은 계보주의 정치가 진행되고 있죠. 사회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도 수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그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발목을 계속 잡아왔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분열을 극복하자.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시대는 통합의 시대가 되어야 되겠죠? 통합의 시대로 가자. 어떻게 통합하냐? 어떻게 하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냐? 편을 만들지 말자. 그렇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편이 있게 마련입니다. 편이 있는데 편끼리 싸우는 방법을 전쟁으로 하지 말고 게임으로 하자. 편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집단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편 사이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끊임없는 쟁투는 역사가 있는 한 있게 마련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여기에 게임의 룰을 적용해서 패배자를 축출하지 않는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철학적 기초는 상대주의입니다. 패배자를 철저히 타도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추방해버리는 것이 과거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가 훌륭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승자는 영원한 승자가 아니고 패자도 영원한 패자가 되지 않도록 공존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적용됐을 때 사회의 분열은 이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민주당내가 시끄럽죠? 규칙대로 해버리면 시끄러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꾸 비민주적인 룰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뭉뚱그려서 합리주의 사회로 가자. 경제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경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민주화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바꿔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면 이 모두가 다 합리적인 제도로 바꿔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합리주의로 잡으면 과정을 개혁이라고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하자. 그리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대를 아까 제가 통합의 시대로 가자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합리주의 사회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사회적 통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끊임없는 개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의 시대에는 역시 개혁의 시대여야 한다. 자, 제가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다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까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서너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통합의 시대로 가야 하고 합리주의 시대로 가야 하고 그 방향으로 향한 여러 가지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 개혁은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혁의 시대로 갑니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일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개혁이라고 말했던 이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제가 오늘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시간 때문에 다 접어두었던 많은 얘기들이 이 개혁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과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보다 투명한 사회로, 보다 깨끗한 사회로, 보다 공정한 사회로, 이런 것이 목표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제가 일일이 역사의 속성을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의식이야말로 다음 시대를 또 새로운 시대로 바꾸어낼 수 있는 주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30분이라는 약속을 다 못 지켰습니다. 몇 분 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